닷컴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만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 뭐 기억 남는 일 없으십니까?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외에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 없는데. 인생을 벌써 40에서 50년 넘게 사셨으면서 5월과 6월 사이에 아무 일도 없으셨습니까? 5월과 6월 사이에 뭐 60항쟁 있었고. 취재 현장만 다니시더라고. 예.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빨리 본론을 얘기하세요. 예. 저는 2008년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때였는데. 그렇죠. 예. 저도 잊지 못합니다. 예. 얘기하니까 안 잊혀지네. 그때 또 돌이켜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너무 시대가 한꺼번에 후퇴가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막, 청와대로 진출을 하려고도 했고요.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처음에는 좀 사과한 듯 하다가, 6월 말부터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네. 뭐, 그리고 뭐, 무슨 색깔이 있는 막, 물대포를 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버전에서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예. 근본부터 다른 그야말로 잡놈 하니까 좀 그렇다. 잡놈 우리 같은 사람을 잡놈이라고 그러는데 잡놈도 안 되지. 예. 충이지 충. 네. 설치료 얘기도 하고 예. 그런 하는 거를 그때 국민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명박을 선택할 때쯤이면은 노무현에게 없는 무언가를 이 사람은 갖고 있겠지. 뭐 경제 살리기 능력 이런 거. 근데 그런 판단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 관념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따라서 우리가 촛불을 들고 막 목청을 높이면은 말을 들을 것이다. 사과할 것이다. 기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완전히 기대를 완전히 정면에서 뒤엎은 건 물론이고 그 이후에 아주 그냥 잔혹한 복수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영방송 장악에 들어갔고요. 네. 국민들의 안위, 국민들의 건강 네. 이런 데는 고려가 전혀 없이 네.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미국 가서 국민의 건강마저 건강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마저 하나의 제공되는 담보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이명박에 대한 실망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촛불을 들게 했다고 봐야죠. 위킬리크스를 보니까 말이죠. 네. 이미 뭐 인수위 단계 때부터 아예 그냥 쇠고기 시장을 다 열어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 중학생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겠네요, 보니까. 그때 아마 촛불을 들었던 여중생들 예. 아마 이번에 선거 때 아마 저는 거의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물론 뭐 일베로 간 학생들도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견을 표출했다가 왕따 당한 친구들이 일베로 갔을 가능성도 있죠. 예. 자, 어쨌든 참 MB 정권은 그때부터 극악무도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국
국민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근데 나는 뭐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제가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 자체는 뭐 성립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만은 예. 이명박 때는 그래도 노무현 정권, 그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의 그 민주화 예. 의 결과를 예. 향유하면서 이명박도 기본은 돼 있겠지 라는 시각 속에서 국민들이 쏘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100% 성기한 것은 물론이고 이념적으로는 훨씬 더 우쪽에 가 있는. 우편향돼 있는 심지어는 박정희식의 밀어붙이기. 요즘 뭐 국무회의 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너무 그냥 경직돼 있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어디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의 인물인 걸 뻔히 알면서 이번에는 이명박은 쏘가서 뽑았다고 치더라도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알고서도 다수가 지지했다는 점은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정말 저의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고 이런 국민들에게 과연 희망을 걸 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를 찍을 리 없다. 이건 뭔가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2008년 6월에 그 트라우마가 그 뒤로는 촛불을 완전히 꺼버리게 만드는. 근데 웃기는 게 예. 그 사학법 개정 때 예.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예. 촛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서에다가 예. 그 일회용 컵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랬던 사람들이 예.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촛불을 그렇게 탄압하고 예. 야 보고 참 인간이라는 게 역시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구나. 그 초를 누가 댔냐? 이런 그 이명박의 배우를 멘트 아닙니까? 예. 그 초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참. 그 배우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이명박. 예.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이명박이 얼마 전에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명박 씨라고 하기도 정말 참 화가 납니다. 솔직히.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 때문에 돌아간 양반인데. 네. 아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주기 골프를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멘탈 난 참. 전 진짜 이 나라의 그 보수 정치인들을 보면요. 네. 이제 보통 멘탈이 아니다. 예전엔 굉장히 무시했는데 야, 이런 어마어마한 멘탈은 정말 우리가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건데 예.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슨 제분회사 사모님이었던 윤모 씨 예.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도 자기 사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다는 의심이 가는 자기 사위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이화여대 법대생을 갖다가 청부살인을 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유죄를 받아가지고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병원과 판사의 사바사바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무슨 병으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가지고 예.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도해가지고 지금 시끌벅적한데요. 그 사람의 멘탈을 보면서 예. 우리 사회에 있는 자들,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자들, 정말 보수가 가져야 될 윤리나 혹은 가진 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 예.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의 것마저 없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사회의 일부 가진 자들의 행태. 네. 이게 결국은 이명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이명박 씨가 이제 5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대통령 시절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골프 회동을 가졌다. 이게 뭐 도대체.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이제 번졌는데요. 이 다른 곳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강원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이게 뭐, 다리 하나만 지나면은 바로 부산 김해 아닙니까? 난 그 얘기 듣고 무슨 호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야, 이 인간들 보면 이 멘탈이, 이 보통 멘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철강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뭡니까? 그건 뭐라고 해요? 티타늄. 예? 티타늄. 멘탈이, 아니, 얼굴에 이 철면피가 아니라 티타늄 면피야. 정말 참나. 아니 뭐 골프 치는 거 골프 칠 수 있지. 있죠. 누가 뭐래? 하필이면 결국은 자기가 간접 살인범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기에 꼭 나를 잡아가지고 예. 그것도 봉화에서 별로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예. 그제 어디라고 했나요? 예. 거기 가가지고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장목면이면 저 YS 그 고향이네. 응? 도저히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이나 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그야말로 최소한입니다. 예.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인데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그 XX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들더라고요. 지들끼리 골프 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정말 아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안 했을까? 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아니 뭐 참나. 정말 제 막말 김용민이라서 이게 좋은 게 있어요. 네. 김용민이가 막말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점이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했어. 아니 김영민 PD가 뭐 막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난 이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을 못하고 있더만. 예. 끼껏 한다는 게 그 새끼더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정말 쪽팔린지도 모르고 야 니들이 인간이냐? 미친 새끼들 진짜 하여튼 내가 그 새끼한테 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또 예. 그걸 갖다가 뭐 친노에서 발끈한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안 친노를 야, 이 떠나가지고 새끼들, 진짜, 이 새끼들, 진짜, 하여튼. 나 이 정말 참, 이 멘탈에 내가 넋을 잃었어, 넋을. 아니 그거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에 드는 거 아니에요? 야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 그 끼일 날 예. 바로 그것도 저기 장지 근처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희기닥거리다는 게 그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친노들이 발끈한다고 지랄병을 치는 그런 미친 언론은 또 뭐하는 야.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박아, 까라. 야, 이런, 같은. 정말. 그 부디 페니스 까세요 하세요. 고소의 어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아유 진짜. 정말 내가 지금 오랜만에 욕을 합니다 진짜 내가. 뭐 괜찮아요. 그 뒤로는 내가 욕을 안 한다고 내가 이제 다짐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정말 진짜 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정말. 아휴. 그래서 나 그건 뉴스 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미디어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기사 댓글들 많이 보는데 예. 거기도 댓글 엄청나게 달려 있더라고요. 예.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아예 그냥 그 기사인데 보지도 않았어. 네, 정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졌어. 이 멘탈에서 벌써 졌어. 이러니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말 화납니다. 대선도 멘탈 대 멘탈의 경쟁이야. 아니
그런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철면피를 갖고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권력 의지예요. 근데 무슨 여기는 진정성 보여주려고, 조금이라도 욕먹을 것 같으면 그만두고, 뭐, 사죄하고, 아니, 물론 사죄할 일은 사죄해야죠. 잘못한 거는. 그런 사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 참, 할 말이 없다, 진짜.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저는 선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의 그 악한 멘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를 길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현대사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진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정의가 항상 실패했어요. 정의는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 특히 현대사에 들어와서는 정의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승리가 말하자면은 그 올바로 바로잡는 저는 계기가 된 우리 현대사에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을 다시 10년간 겪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는 한 발 전진하면은 또 한 발 후퇴하고 또 1.1보 전진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보수 일간지를 보면 말이죠. 그 기자들,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친구들 얘기가 어떨 때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그 베이스라고 하는 게 보수, 수구 세력들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두 번의 이른바 진보의 승리는 어쩌다 실수로 그냥 발생한 일이지 그 자체는 두 번은 이쪽이 먹고 두 번은 이쪽이 먹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 얘기는. 글쎄요. 그건 길고 짧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4년 10개월 뒤에 아직도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야, 지난 5년을 갖다 1000년처럼 살았는데 나는 수명이 최소한 2000년 이상 되겠네.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4년 6개월이군요.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습니다. 2월인데? 아니, 이제 12월 대선을 생각해봐야죠. 대선을 생각하면은. 예. 여러분, 그렇죠.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유럽의 북구 신화에 나오는 엘프인 모양입니다. 그게 뭡니까? 엘프는 이제,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저는 이명박 1000년을 살았고, 예. 박근혜 1000년을 살 거니까 최소한 수명이 2000년은 되지 않습니까? 2008년에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2008년에 이제 5학년 1반이었죠. 5학년 2반이구나, 우리 나이로는. 야, 쉰하나에 이명박으로 시작해서 환갑 지나서 61나에 박근혜가 끝나는구나. 그렇죠. 정말 난 잃어버린 10년이 너무 긴 것 같아. 참 좆 같으시겠어요. 부디. 재판 중입니다, 그거는. 플리즈. 참. 생각만 해도 참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힘이 쫙 빠지면. 아니 진짜 이게 정말 우리 MB가 사람이 멘탈 붕괴에 정말 괜히 MB가 아니야 이게. MB 멘탈 붕괴 약자야 진짜. 이 보통 MB가 아니야 이게. 이 어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괴 같아. 이건 전두환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포스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말이에요. 난 이 인간 정말 참 명박이. 전두환도 5.18에 골프를 안 칩니다. 아니 이런 거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광주 부근에 가가지고 전두환이가 골프 친 거 아니야. 마을동 묘지 옆에 가가지고 5.18 전에 골프 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참 진짜 깨는 거지 한마디로. 예. 존경합니다. 네, 하여간 제가 좀 격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고 이해 못하실 분들은 김용민이가 원래 저런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알아요. 해고록도 쓴다는 우리 이명박 해고록도 쓴다고 하더라고. 또 김용민 PD를 갖다 고소해가지고 조합은 확 늘려줍니다. 야, 좋네.
재판장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 MB를. 어? 그 맞박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맞박. MB 맞박. 그럴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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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나는 각하를 존경합니다. 맞대로 몸만 부고 병원 자주 갈까봐 의료 민영화 추진하시네. 그땐 아파도 다쳐도 무대포에 맞아도 병원 갈 수 없고, 그땐 절대로 아파도 다쳐도 돈 없으면 병원 갈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하께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아시는 우리 각하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절대로 맞대로 멋대로 꼼수로, 절대로 맞대로 멋대로 꼼수로, 절대로 맞대로 멋대로 꼼수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아기 전부터 각가를 사랑합니다. 미국 소고기 맘대로 먹으라고 FTA 날치기 추진하시고, 무너지는 4대강 전년도로 만들어 주셨고, 물대포로 아껴주시는 각각에서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각에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아시는 우리 각각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각에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아시는 우리 각각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각에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아시는 우리 각각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각에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아시는 우리 각각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자, 민주당에서, 김영환 의원, 이 양반이, 보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이구만.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인재를 좀 영입을 하셔야 되겠네. 훌륭하게 영입 잘 하시겠네. 이 형님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안철수 측에다가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다. 아니, 그 제안 자체는, 잘못된 제안은 아닙니다. 지금이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등이 독식하는. 네. 이를테면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노원갑이 중대선거구제였다면은, 김용민도 국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1등, 2등이 같이 가는. 이제 중대선거구는 선거구를 늘려가지고, 예.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에서는 딱 한 명 뽑게 돼 있잖아요. 1등만. 예. 2등 혹은 3등. 예. 선거구가 넓고 인구가 많을 때는 4등까지 뽑는 이런 제도가 이제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소선거구제는 이제 이건 정치학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게 양당제에 유리합니다. 이게 소선거구제는 이론적으로 10%만 득표를 해도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여러 정당이 난립했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정당 두 정당이 이 경쟁을 해서 표설림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양당제가 이길 수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면은 아주 큰 선거구에는 4등까지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4개로 쪼개 놓으면은 특정 정당이 4개를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4개를 합쳐가지고 4명을 뽑게 되면은 한 정당이 4개를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1정당, 제2정당, 제3정당, 제4정당까지 골고루 하나씩 나눠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군소정당이 예. 쉽게 얘기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 제도가 바로 중대선거구제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대연정을 제의할 때도 예. 그 전제가 바로 정치권에게 중대선거구로 선거구제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지역주의를 깰 수가 있죠. 예컨대 광주에 큰 선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4명을 뽑는다면은 예. 이정현 씨 같은 사람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4등으로라도 당선이 됩니다. 예. 자, 그리 되면은 새누리당도 광주에서 의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또 대구 같은 데서 뭐 크게 선거구를 만들어서 4명을 뽑는다면 김부겸 씨 4등으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리 되면은 그 정당의 패권을 지니고 있는 정당에게는 불리하죠. 예. 그래서 항상 민주당과 호남의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민주당, 영남의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어요. 예.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내 대통령의 권한을 새누리당에게 나눠줄 테니까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라고까지 제안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영환 씨 얘기가 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돼야 안철수 신당, 말하자면 제3당이 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게 됩니다만은 그런 제안을 김영환 씨가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찻잔 속에 태풍일 따름이죠. 예.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의 절반을 내준다는 그런 제안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안 받았던 건데 예. 그때 한나라당이죠. 예. 지금 김영하 씨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받겠습니까? 예. 립서비스일 따름이죠. 예. 아, 저는 사실 그 찻잔 속의 태풍이란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신문 열심히 읽다 보니까 네.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찻잔 속의 태풍. 아니, 태풍이 쳐봐야 찻잔 속에서나 이제 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 여파도 없다는 네.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그런 표현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을 때부터 예. 나왔던 얘기니까 예. 최소한 한 4, 50년 이상 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찻잔 속의 태풍. 요즘은 아메리카노 속의 태풍이지.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영환 씨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이 됐을 경우 네. 민주당 한석, 안철수 신당 한석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중선거구제고 2명은 중선거구제고 예. 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아주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딱 부러지게 나누기 힘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권력을 묶어가지고 예. 아예 한 서너 명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대선거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명을 뽑게 되면은 호남에서 한석은 민주당이 당연히 갖겠지만은 예. 다른 한석은 제3당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민노당이 그 호남에 상당한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노당이 한석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좀 지난번에 우리 정치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사 저널 조사에 따르면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인기가 민주당을 더 능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 의석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려면은 민주당은 또 워낙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이 미쳤습니까? 예. 절대로 안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김영환 씨가 새누리당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안철수하고 아무 관계 없고 진짜 이 지역주의 이거 다 니네들도 그냥 공천만 하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이상한 애들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무슨 강간이니 뭐 도리콘이 뭐 무슨 복사니 이런 얘기 나오잖아. 좀 경쟁제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차피 손해보니까 근데 영남이 손해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개사를 한다는 거죠. 예. 여하튼 말이 실제 어떻든 간에 명문상으로는 그래 우리도 손해볼 테니까 니들도 손해보는 셈 치고 하자 이렇게 해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네. 가가지고 안철수 신당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거지한테 가가지고 네가 출시하기 위해서 로또가 당선돼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어쨌든 안철수 신당하고 친하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이야기 그렇죠. 같은데. 제가 그래서 립서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립서비스 대상은 오늘 10월 재보선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단일화가 꼭 뭐 최소만은 아니다. 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월 재보선에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 네. 그러면 김한길의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뭐 무너질 수밖에 없겠군요. 아니 이제 김한길 체제가 그 안철수 돌풍과 뭐 무너진다는 게 등치되는 건 아닙니다. 예. 민주당이 이 김한길 대표를 맞이해서 네. 정말로 환골탈퇴하는 네. 그런 획기적인 네. 정당 쇄신안을 마련해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에 부응되는 그 무언가를 내놓는다면은 상관이 없죠. 그럴 가능성은 몇 %라고 보세요? 0%죠. 그거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니. 0%일 거면서. 그럼 0.1%라고 합시다. 그렇게 사실 해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예. 그리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숨통을 틀 수 있는 구멍을 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런 의심마저 드는 거죠. 민주당이 일부러 개판을 쳐가지고 안철수 신당을 키워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드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물론 이제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진심일 거예요. 진짜 독자 세력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는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 박지원 씨 얘기는 뭐 진심이겠지만은 뭐 김한길 대표가 독자 정치 세력화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뭔가 안철수 신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들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다라는 것은 결국은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출범한 지 그래도 뭐 거의 한 달 거의 돼갑니까? 네. 아무런 보여준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른바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건 탄생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왜 문성근 상임고문이 탈당을 했겠습니까? 사실 시대의 추세가 새누리당도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역행해가지고 모바일을 했더니 말이야.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모바일 싹 없애버리고 권리당원 운운하면서 줄 세우는 당원들 대의원들에게만 전부 다 투표권을 준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이고 그러네요. 보니까 예 민주당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한길 대표가 뭐 당을 안철수 잘 되게 이렇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정치 구조를 만들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예. 하는 꼬락서니가 예. 그런 게 아닌가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한심하다 그런 얘기죠. 10월 재보선에서 일단 뭐 지는 거는 둘째치고 안철수 신당에게 밀려서 당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김한길 체제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럼 다시 또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그럼 아니면은 예. 김한길 대표가 물러나면 2등 누가 있습니까? 난 뭐 하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2등 체제가 아니지.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최고위원까지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 비슷했는데. 1등이 이제 대표 지금은 최고위원하고. 그렇지 않죠. 이용섭 씨가 뭐 당권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또 민주당은. 뭐 지금 벌써 그런 얘기하기에는 뭐 시기상조고.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야. 뭐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뭐 욕도 하고 뭐. 그때 네. 조기 전당대회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0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김한길 체제가 조기에 종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나서게 된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그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4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차원이라면 뭐 정치 전면에 나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당대표를 마다할 일도 없어요. 당이 위기의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근데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결국은 영남 지방의 권력 창출에 대한 그 일종의 희구심 그런 것들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의원은 그 반대편에 서서 호남 지방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희구심을 수렴할 만큼 사실은 그럴 환경은 아니죠. 우선 뭐 지역적으로도 호남이 아니고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호남의 유권자들도 마음의 빚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사랑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옳지 않은 말하자면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을 홀대했다는 데 대한 그런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영남이긴 합니다만 출신은 영남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문재인 의원이 이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감도가 호남에서 더 높다는 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어쩔 수 없이 호남당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아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도리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연합론 이런 것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안철수 신당이 조금 커지면은 네. 결국은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연합 제휴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 떨어진 정당이 된다 손 치더라도 네. 국회의원이 127명이 있는 사실상 거대 야당입니다. 예. 그리고 호남이라고 하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을 영남당으로 했을 때 호남당일 뿐이지 뭐 전국 정당이죠. 예. 특히 수도권 이런 데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리 몰락한다 손 치더라도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아요. 네. 새누리당이 아무리 망해도 최소한 20%선에서 잘 무너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한 10%선이더라고요. 아무리 망가져도.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아무리 돌풍을 일으켜도 결국은 새누리당이나 혹은 민주당 두 거대 정당 중에 한 정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뭐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면 그 역사성이나 그 의미로 올 때 새누리당하고 손잡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 면봉이 올까요? 난 그런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 그거는.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과의 제휴 연대 네.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 예. 그 뭐 그런 연대를 위해서라도 김한길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군요. 그래서 뭐 지금 딱 부러지게 네.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치는 뭐 말씀 항상 드리다시피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예. 언제 어디로 튈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의외의 사건이 발생해서 또 전국을 어디로 끌고 나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미리 예단하거나 예측하기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리가 큰 줄기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신당이 저는 뭐 신당의 모습을 안 띈 상태에서 재보선을 맞이하겠지만은 예. 재보선에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잠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사실 호남에서 만약에 뭔가 어딘가 재보선을 이상진 의원도 사실 위험하던데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전주 아니에요. 예. 예. 관산이죠. 예. 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참신한 전 사실은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조차도 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뭐 무소속도 아니고 다른 당 후보 때문에 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발전의 지역주의를 비록 예. 영남을 깨야 진정하게 이제 지역주의가 깨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호남 지역주의도 그 본질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어느 한쪽에서라도 일각이 허물어진다면은 예. 또 우리 국민들 예. 이 전례가 없는 데는 매우 보수적이지만은 예. 전례가 있는 데서는 또 매우 진취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양당 체제 보수 지역 양당의 강고한 체제가 일각에서 허물어진다면은 예. 또 그게 매우 커다란 정치적 반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죠. 예. 자, 중대선거구제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올 10월 재보선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꼼수
김영정 경제 대통령, 불도저 대통령,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나? 우리가 가해 꼼꼼한 스킬을 사람들은 꼼수라 칭하네. 서민물가 쌈 싸먹고 시장국밥 말아 드시고, 잊지 마라 각하께선 아직 배가 고프시단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꼼수. When I say 꼼, you say 수. 꼼수, 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꼼꼼수, 꼼꼼수. When I say 꼼꼼, you say 수. 1, 2, 3, go. Your voice be ambitious. 야미 흐셔 ambitious. 투자 유지한다더니 달달 떨리는 우리 호주머니. 땅을 파워라 돈이 나오나, 강을 넓혀라 돈이 나오나. 딴말 말고 가까워지자. 그럼 너는 세상을 나가줘. 언제나 호연지기 반풍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분이 아니시란다. 쌈 싸 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꼼수 쓰시네. 디테일하게 들어봐요. 나는 꼼수다. 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을 아시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국 전망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바로 조합원으로 출자하고 네. 후원하고 예. 요즘은 또 정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좌. 정좌. 예. 까니마 똑간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출자하신 조합원께서 까니마 똑간다니까 좀 천박하게 들리네요. 예. 취소합니다. 출자를 하신 조합원께서 좀 더 출자를 하는 게 정좌입니다. 네. 그래서 정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좌를 했단 말이죠. 5만 원. 근데 이게 너무 좀 적은 것 같다. 한 2좌로 하겠다. 이게 바로 정좌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중에서 딱 10분의 1을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10분의 1을 정주하겠다. 해서 첫 달에 5만 원으로 조합원을 가입하고 예. 그 다음 달에 50만 원을 뭐 벌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혹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5만 원 또 추가로 일자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하튼 이제 이런 그 조합원들이 그야말로 공평한 언론을 바라는 권력이나 검역, 재벌 이런 데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독립된 언론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출자하시고 정주해 주시는 그런 덕분에 비록 라디오나마 예. 국민TV가 지금 그 가동을 시작한 것이고요. 예. 뭐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열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권력이나 검역, 재벌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저희 국민TV 라디오를 늘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송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물론 12시간은 생방송이고 12시간은 그 12시간 생방송된 내용을 그대로 재방송하는 24시간 방송 체제지요. 다음 주 6월 3일부터 저희가 이제 하루 18시간 생방송 체제로 가고요. 나머지 6시간을 재방송으로 꾸미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일주일에 1시간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게 아주 재미있게 꾸며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이제 해주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시험 방송을 할 때는 예. 뭐 인력도 없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2시간짜리로 네. 억지로 편성을 했는데 야, 이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요. 작년 그 10월 말이죠. 낙곰수가 이제 계속 쉴 때 우리 서영석 이사님의 이 입담을 그대로 묵혀두기엔 너무 아깝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근처에 사무실이 있으시니까 마실 나오실 때 오셔가지고 녹음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또 국민 TV에 또 모태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생방송을 시작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개국하면서 일주일에 2시간 프로그램을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화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꾸몄는데 아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 서영석 기사님이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매일 또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아니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거에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초기에 다양하지 못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올 물리적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2시간 방송을 뭐 2번이라도 제가 땜빵을 해줘야 그런 대로 하루 12시간이라도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건데 이제 한 달 해보니까 예. 이제 인기도 늘어나고 예. 이것저것 또 사실 우리가 섭외를 하면은 응해주는 빈도도 매우 높아지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2시간 사실 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차라리 쌈박하게 네. 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래서 개편되면은 이제 2회가 아니라 1회로 줄어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밀린 거예요. 예. 그게 월, 화, 수, 목, 금, 닷새 중에서 제가 이틀을 해버리면 좋은 방송을 하나를 들을 수가 없는 거라. 예. 그래서 제가 제 걸 하나 줄이고 좋은 방송 하나 끌어온 거예요. 예. 이 4개를 보면은 다 가지고 그냥 빵빵합니다. 예. 그래서 1시간짜리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좀 말이 늘어지기도 하고 네. 뭐 중간에 음악도 많이 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 개편되면은 정말로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1시간 동안 쫙 해서 네. 편집하면 한 50분 분량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듣기도 편하잖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만납니다. 시간대가 이렇게 옮겨지고 시간이 축소되긴 합니다만은 밀도, 재미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보강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약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다음 주부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그렇게 꾸미겠습니다. 자, 서 이사님.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시각 남서울대로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녹음 분량까지는 제가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합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예. 녹음으로 나가면은 이게 사실 저번 모집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또 어느 부분까지만 녹음으로 가고 그 뒤는 또 우리 서영석 이사님과 함께 조합원 늘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조합원 가입 신청하신 분들을 쭉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우리의 벗이라니, 우리의 조합원이라니 너무 뭉클했고 기분 어제 좋았고. 일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아닙니다.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이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월요일. 예. 월요일 날. 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조합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조합원 가입 단계까지는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친구의 스마트폰에 이 팟빵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주시면서 또 국민TV를 들어보라고 권유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어제죠.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라디오 비평을 한 다음 그때 가입한 분이 9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가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네. 앞으로 또 많이 성원해 주시라. 네. 그리고 기왕 가입하신 거 출자금도 빨리 납입을 해 주시면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했더니 정말로 다들 사실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저희들이죠. 예, 그렇죠. 근데 전화를 제가 드렸다고 고마워하시면서 바로바로 출자금을 납입해 주시고 해서 야 정말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투자, 최적의 투자는 바로 국민TV 세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멘붕이죠. 멘붕이지만 더 이상 절망에 늪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빨리 헤어나오셔서 새로운 언론, 새로운 방송 건설에
뜻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민 PD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저희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 운동을 제안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뭐냐? 국민 TV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해가지고 사실 이제 돈을 납부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예. 형편이 돼야 하는 거니까. 글쎄 말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친구들 혹은 동료들 혹은 친지들 만나면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앱스토어를 검색을 해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예. 설치를 한 다음에 예.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팟캐스트 순위가 나오고 그 메뉴에 보면 국민 TV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탁 누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이렇게 듣는 것이다. 예. 앞으로 내가 참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당신도 좀 들어보시라. 이렇게 건의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국민 TV를 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굉장히 대단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하루에 한 명씩 매일 자기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혹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팟빵 앱 다운로드를 받게 해서 방송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 바입니다. 예. 자,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후부터는 우리 서영석 이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예.
정신과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낚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제 저녁 밤에 김용민 PD와 제가 녹음한 거예요. 오늘 김용민 PD가 지방에서 강연 일정이 있기 때문에 1시간만 녹음을 하고 오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걸 지금까지 틀었고요. 여러분들은 생방송인 줄 알고 온갖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은 녹음 방송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제가 서영석 이사님과 함께 1시간을 뒤에서 맡았는데 사인이 살짝 맞지를 않았어요. 김용민 PD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하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시스템상에서 살짝 사인이 맞지 않아서 여러분께 여러분을 낚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낚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낚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조합원을 낚는 강태웅이 되겠습니다. 낚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일순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나쁜 의미로 쓴 말이 아닙니다. 자, 우선 눈앞이 캄캄하네요. 이분들에게 다 전화 드릴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동구 메탄 일동의 김백로님, 하얀 백로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서구 과자 일동의 진호아빠 황운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향신문 입사할 때 저 입사 동기 중에 한 명이 광해라고 있었는데 황운혜님 혹시 무슨 관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강동구 둔촌 이동의 띵띵이님, 김수아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야, 이분은 정말 이름이 끝내주네요. 강원 춘천시 퇴계동의 허정무님이 감독이 아니라 가입하셨습니다. 허정무 감독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설마 동명이인이시겠죠? 허정무님은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전북 군산시 금암동의 김도연님, 알깎이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동의 홍명희님, 널소그룹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홍명희 하면은 또 우리 좀 오래됐죠. 백초라는 호를 쓰는 임꺽정을 지은 작가이기도 하죠. 월북 작가입니다. 그분 성함하고 동명이인이시네요. 노량진 일동이면은 제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 종로구 당주동의 이홍경님 감사드리고요.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이호영님도 감사드립니다. 장유면 저도 가봤는데요. 네. 그 김태호 디도스가 있었던 그 터널 저도 구경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만 어떻게 공사하면은 장유 터널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밀릴 것 같더라고요. 아. 바로 거기 장유면에 사시는 이호영님. 호영님은 의병장이 되신 겁니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의 송화영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은희엄마 신옥부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 은희 엄마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느냐. 네. 예.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바로 은희입니다. 꽃반지 끼고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아, 저는 알아요. 네. 네. 40은 잘 모릅니다. 5060이 돼야 합니다. 네. 네. 부산 동래구 사직일동의 파워브레인 김원재님 가입 감사드리고요. 시흥시 신천동의 해남놈 민장기님, 고향이 해남이신 모양이죠? 네. 감사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삼동의 치킨헌터 김병건님 감사드립니다. 치킨헌터 이런 되게 좋네요. 닭잡이란 뜻 아닙니까? 쥐 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닭 잡듯이 잡는 게 요즘은 유행이 닭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김정규님 닉네임은 칠푼이 싫어답니다. 저도 그래요.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서구 용문동의 천재작곡가 김태희님 감사드립니다. 가입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재작곡가님이 가입해 주셨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스 아파트의 꿈꾼줌마 남미애님 꿈꾼줌마 이거 발음이 약간 쉽지 않네요.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미기재한 대나무 통술 이현정님 감사드립니다. 인천 부평구 북해일동의 김상미님 감사드리고요. 서울 관악구 서림동의 박효찬님에게도 가입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 중랑시 신내동의 이기호님 역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원재님은 이미 출자금까지 내주셨습니다.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기왕지사 가입으로 미디어 동지와 국민TV 후원해 주셨으니까 출자금도 빨리빨리 내주셔서 더욱더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사님 어떻게 오늘 중으로 전화 돌리시나요? 예, 뭐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녁 7시에 또 외부 약속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오전에 저기 7분에게 제 시간 동안 7분이 가입을 했는데요. 전화도 좀 늦게 들어가지고. 기다리신다고 댓글 올라오고요. 예. 자, 웃고 떠드는 사이에 시스템 점검 관계로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계속됩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라고 느껴질 땐 앞선 발자국 보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총을 내려요.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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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네. 이 노래를 듣고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을 연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만은 제가 그 노래를 젊었을 때 흥얼거리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님께서 얘야 무슨 연부라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이 아니고요. 손뱅이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가수 손뱅이는 지금 김용민 PD와 함께 또 하나의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는 전도 유명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유망에 도달하지 못한 가수입니다. 예. 손뱅이 씨가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죠 뭐.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뭘 하면 전화를 주시느냐, 광고 문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해서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는 것은 저희 방송 시간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예, 출자금 조금 더 올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팟빵 앱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친구들 좀 설득해 주세요. 그리고 기왕 가입하신 거 출자금 좀 빨리 넣어주세요. 이전 안 한 겁니다. 사실 빚쟁이 전화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지고요. 예. 그리고 김용민 교수도 저와 같이 이제 이 정치 토크 녹음하다가 야 우리 전화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다른 분들도 슬슬슬 따라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요 광고를 하고 싶다 하면은 국민TV로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다른 사연들 우리 꽃같은 목소리의 문희정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독 광고에 있어서 목소리가 확 커지시네요. 예, 네. 왜냐하면 사업 담당이시죠, 네. 이사님이. 네. 여러분 광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현수바라기님께서요. 나는 조합원이다에서 사람들이 문아나운서님 보고 서이사님 살살 다뤄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들으니까 서이사님 포스가 문아나운서님 포스를 넘어선 듯해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은 당연히 저보다 포스가 넘치시죠. 나이도 많이 넘치시고요. 예. 근데 딴 것보다 나이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를 내려버려야 되나? 예. 켜놨더니 갑자기, 예. 나는 조합원이다는 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저 역시도 눈치를 보는 게 맞죠. 예. 지금은 우리 서영석 이사님, 예. 고개가 빳빳합니다. 왜? 자기 프로 시간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학관계가 좀 작용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담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꿈 많은 소녀님께서 조합원이 어떻게 되나요? 부산 점포동 새 아들의 아빠 김성진 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항상 그 현재 조합원 수와 약정 출자금까지 합쳐서 출자금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게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조합원 수를 알고 싶어야 하는 질문들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리시는데요.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11,873명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23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을 확인을 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조합원 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실에서 광장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라디오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 긴 사연들은 미리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에 전해드릴 텐데요. 유시영을 구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대선 전 대전에서 정치 토크 공방 듣고 이 제목으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대선에서 정치 토크 방청하고 나름 힘을 얻은 1인입니다. 그러나 전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MB와 청와대, 검찰, 경찰, 노동부가 한편이 돼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곳이죠. 용민님 책에 이렇게 써주셨죠. 유성 노동자여 대승하라. 그러나 결과는 박근혜님이 당선. 멘붕에서 나오려고 가입합니다. 부디 노동자가 인정받는 세상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금속노조 조합원. 제 소원은 제 닉네임처럼 되는 것입니다. 방송 시간에 입금합니다. 꼭 멘트해 주세요. 하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꼭 멘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울진맨님께서요. 예전 라디오 21의 아픈 추억 때문에 고민하다가 속는 셈 치고 들어왔어요. 제발 이번만은 승승장구하는 방송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사님 그 라디오 21에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제 그렇죠. 라디오 21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 방송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국민TV는 이제 라디오 21과 비교할 건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TV를 만든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TV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TV 방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쌓고 지금은 사실 시험 방송 중입니다. 이제 이 시험 방송이 6월 3일자로 끝나고 이제 본방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18시간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은 시험방송이니까 제가 2시간씩 무려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저를 아껴주시는 소수의 분들은 2시간씩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망언에 가까운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 하루 18시간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려면은 한 사람이 2시간을 갖고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밀실에서 광장으로와 유사한 포맷의 말하자면 토크 프로그램이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로 찌그러들죠. 제 남은 하루를 누가 가져가느냐? 여러분들 팟캐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EJ의 이 작가로 알려져 있는 이동영 씨가 김용민 교수와 함께 토크를 나누는 아마도 현대사에 관한 그런 토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집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새길로 샜는데, 이렇게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18시간짜리, 그리고 뉴스를 10분짜리 뉴스를 4번, 5번으로 늘리고 또 뉴스 종합 프로그램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훈련과 경험을 쌓고 사람을 확충해서 드디어 TV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모바일 웹페이지에는 조합원 수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로 들어오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 웹페이지 상황에서는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 물자비님께서요. 참여연대 가입 후원하고 추천인에 국민TV라고 적었습니다. 국민TV 덕분에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알던 것은 더 자세히 알게 되니 후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네요. 물론 정의사님의 호통도 한몫하셨고요. 나는 조합원이다 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러다 우리 집 엔겔 지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국민TV가 수익 사업에도 성과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적은 부담으로 다른 곳도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담당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올라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주 열청해 주시는 덕분에 사실 매체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요. 광고가 되기까지에는 최소한 빨라도 1년은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한 달 만에 유료 광고를 하겠다는 데가 여러 군데 지금 이미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로 조합원 광고 2편을 이미 내보냈고요. 그것 때문에 노무현을 팔아먹는다 이런 비난도 좀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 광고는 5월달,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5월달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를 했던 건데요.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겨우 2편 나갔습니다. 그것도 20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해서 22만 원씩 내고 하는 광고예요. 그리고 후속으로 3편의 라디오 광고가 이미 제작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목소리로 나간다는 그런 설도 있던데 저도 아직 못 들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일반 상업 광고가 한 3편 정도 나가고 그리고 6월 3일 개편과 함께는 또 다른 상업 광고도 나갑니다. 물론 상업 광고라고 해서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주지도 않을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미 국민TV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강연 사업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으로 미뤘는데요. 중고생 자녀들 역사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이 현실 이것을 방학 때라도 타파하기 위해서 방학 프로그램으로 중고생 자녀들을 위한 역사 강좌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벙커원에서 2번에 걸쳐서 시도를 해서 매우 호평을 받았던 김용민 PD의 팟캐스트 하루 만에 완성하기 이런 것을 팟캐스트 일주일 만에 완성하기 혹은 한 달 만에 완성하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타 등등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기획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획만 하더라도 실행만 되면은 수억 돈을 벌 수 있는 듯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모두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 다 국민TV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 요구 수준을 보면은 국민TV가 만들어진 지 한 10년쯤 된 듯한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들 이제 시험 방송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야말로 뺑아리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과 격려로 그리고 돈도 팍팍 밀어주시면은 조합원 가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울며 불며 하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TV 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결국 조합원들이 느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합원 숫자가 늘면 늘수록 이런 얘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섭섭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그래도 1년 전에
여기 이사들도 나와가지고 제발 조합원 가입해달라고 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올지도 모르죠.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은 얼굴에 그야말로 철판 깔고 가입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서영석 이사께서 김용민 PD가 또 직접 전화를 하는, 요즘을 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나는 그렇게 혜택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어깨에, 목에 힘을 주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큐리오시티님께서 그래요. 후원금 더 보낼게요 하셨는데 후원금 아닙니다. 출자금으로 증좌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TV가 개국되게 되면은 그때는 조합비를 시청료 개념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금이 아닙니다. 출자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뉴스 대한 언론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그런 독립 언론들 여러분 많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쪽은 이제 후원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여러분이 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 아니고요. 증좌를 하셔서 출자금을 더 내시는 겁니다. 예. 뭐 출자금과 후원금에 뭔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면은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거 뭐 여기서 내가 무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돈을 출자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조합원 됐더니 공정한 언론을 하나 보는 것에 더해서 정말 나에게 이익도 되는구나. 바로 그게 저희 목표고 제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미래카나마 참여를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 빨리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오늘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메일을 보낸 요지는 왜 니들 그렇게 따로따로 노느냐. 다 합치지. 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분은 이틀남, 딴지일보 방송, EJ, 나는 의사다 등과 제휴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는데요. 예, 이건 좀 기본이 약간 좀 안 돼 있는 질문입니다. 이틀남은요,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이틀남과 제휴를 하려면 오마이뉴스와 제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는 오마이뉴스에게 제의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은,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와 제휴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쪽팔려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민TV는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라디오나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한 달 전쯤에는 저희들이 딱지를 맞았습니다. 니들 좀 말하자면 저 좀 더 빨고 와, 더 크고 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뉴스타파라든지 고발뉴스와는 합치든가 혹은 어떻게든 제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게 합치라 해가지고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정말 뭐 그 의혹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EJ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국민 TV가 뭐 인수를 할 겁니까? 뭘 주고 할 겁니까? 그래서 EJ와 어떻게든 제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 EJ의 이 작가 이동영 씨에게 간청을 해서 한 프로를 맡게 된 것이니까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나는 의사다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아직 고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전문 프로그램과도 제휴를 하려고 여러 가지 팟캐스트들을 점검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왜 니들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요. 예,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죠. 뭐 이분의 메일에는 지금 국민TV 방송되는 걸 보면 같은 이슈가 너무 반복적으로 나와서 금방 실증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실증이 느껴지시면은 안 들으시면 됩니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들으면은 실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프로그램 하루에 2번 합니다. 지금은 시험방송 중이기 때문에 그 2번 다 들으면 지루해요. 좀 가끔씩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그래서 12시간짜리로 편성하면서 제가 2시간짜리를 갖다가 2번이나 나오는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 아니에요. 6월 3일부터 그나마 단장된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여러분들 앞을 찾아가니까 그걸 보고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이 되는데요. 무조건 합쳐라라는 얘기가 언뜻 보면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궁극적인 목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커져서 100만 조합을 건드리게 되면 자연히 모든 대한 매체들을 다 아우르는 방송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희 그 새 이사가 나와서 선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오면은 저희들 이사 자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득권에 연연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오시면은 뉴스타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나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뺀지만 했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실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도록 만드는 정말 그 세디스트적인 그런 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조합원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김용민 교수 없이 하려니까 참 쉽지는 않네요. 이 참 준비를 안 해와도 김 교수가 있으면은 착착착 해가지고 되는데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는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웃겨보세요. 제가 뭐 욕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다르거든요. 예. 근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음량 때문에 또 이제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음량 조절이 너무 안 된다.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입도 뻥끗 못했던 이유가요. 이분이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드시면서 마음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음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 제 손이 따라서 계속 페이드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른 음향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그 사과는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온전히 서영석 이사님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와 고발뉴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대한 언론과의 그 접점을 찾는 일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서영석 이사님이시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저희는 내막을 알면서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사님은 우리 3명 다 기득권 내려놓을 의향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조합원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예. 조합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물론이죠. 예.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하면서 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의 존재가 합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물러날 생각이 그야말로 이자들 3분이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잘 먹고,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요. 이걸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PD, 기자 이런 분들이야 직장이지만은 저희들은 이사들은 사실 직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실적을 내고 발버둥을 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죠. 네. 동일해 보이지만은 전혀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저희들은 사회적 의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사님 많은 분들이요.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이사님의 그 전형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예. 제가 여기 앉은 이상 좀 저한테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오늘 내가 이 말은 꼭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하고 준비해 오신 거 다 하셨죠? 네. 혹시 남으신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예.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서영석 이사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부터요. 욕은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뭔가요?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욕은 이제 가끔씩 우리 김용민 PD가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수위 높은 단어를 다소 구사를 했을지언정 욕을 하진 않습니다. 전나 씨발은 욕이 아니에요. 예. 예, 그 수위 높은 단어를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죠. 저도 과거에는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했는데 또 거기에는 뭐 사실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TV나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돈을 받고 말하자면 일종의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는 겁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상파 라디오 혹은 지상파 TV는 이게 말하자면 그쪽에서 비속어라고 규정해 있는 얘기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경고라든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를 좋아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MBC, KBS, 백분 토론, KBS 토론 나가면 그때 40만 원, 50만 원 줬어요. 지금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참 돈을 몇 조씩 벌면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뭐 그때는 저를 좋아해가지고 저에게 돈까지 주면서 저를 불러내는데 거기에 가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했던 것 뿐이에요. 바깥에서는 저 뭐 정치부장으로 있고 정치부 차장에 있을 때 밑에 있는 기자들한테 야 이 새끼야 그것도 기사라고 썼어. 이런 개 XX 당장 뛰어와 대가리 박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방송에 이런 데 나와서는 그렇게 못했던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특히 이제 기자 세계 특히 정치부나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전쟁이기 때문에 이 언사가 좀 험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2003년도에 물러나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뭐 욕하고 다만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면은 뭐 좀 자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찌그랬던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통쾌감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 이 국민TV 라디오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 애들도 들으니까 요건 좀 자제해 주세요 해가지고요. 네. 사실 많이 늘으면은 사회적 책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과격한 언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녹음한 1시간 분량에도요. 상당히 과격한 언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 PD 나한테 방금 누가 문자가 왔는데 우리 집 애들도 들으니까 요건 좀 삼가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삐 처리하자 그렇게 징징 짜가지고 삐 처리돼서 나갔을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꼭 PD를 귀찮게 한다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서영석 이사님은 마이크를 얼굴에 묶어서 하면 소리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헤드셋 같은 건 얼굴을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요. 무선 마이크를 목에다 매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되게 이제 한겨레의 뉴욕타임스라든지 CBS, KBS 라디오에 나가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네. 네. 그래 되면 뭐 흔들든지 말든지 마이크가 몸에 붙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나가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저희들이 안 됐습니다.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무슨 마이크도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이론이죠. 어디서 출발해도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로 끝납니다. 근데 네. 제가 생으로 방송 진행하고 나서는 정말 가입 안 했어요. 정말 쪽팔려. 그러니까 사실 정치 토크 시간에 가입 많이 하는 거는 전적으로 우리 김용민 교수 때문이야. 나 이거 보면 딱 안다니까. 이건 김용민 교수는 아니라고 막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나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야 했는데 오늘 딱 증명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이 생기거나 악플이 달리거나 그러면은 이사님도 상처 받으시나요? 저요? 네. 상처 많이 받죠. 그럼 많이 받습니다. 예. 물론 저는 머리가 약간 좀 이 아메바 수준이기 때문에 1초 이상은 안 가요. 그래서 볼 때는 상처를 받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남들은 그 좀 뭔가 면역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아이 저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뒤에 가서 혹시 뭐 우시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예, 뭐 가끔 울 때도 있습니다. 흥 웁니다. 이런 개새일이 하면서. 역시 그때도 수위 높은 언어를 써가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서프라이즈 시절이 굉장히 그 서이사님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런 얘기도 하시고. 무슨 그런. 그 말씀을. 시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 그때 얘기를 저도 살짝 좀 듣고 싶은데요. 아니요,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재미없는데, 얘기 듣고 싶으면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죠. 네. 사실 이제, 서프라이즈의 전신은, 국민일보 제가 근무할 때 만들었던 기자 홈페이지 노벤정담이라는 게 그 전신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에 있을 때가 아니고, 나와 있을 때예요. 정치부에서 나와 있을 때 아마 그때 제2사회부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측에서 기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하나 할 생각이 없느냐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홈페이지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로 연설했던 그 제목이 파이어사이드 챗 해가지고 노벤정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가제로 노벤정담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나중에 막 새로 또 고치기도 싫고 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 노벤정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뭐 제가 그때 뭐 몸무게가 한 92kg에 허리가 38인치 나가는 그우였는데 이제 한 6개월 만에 그냥 날씬하게 살을 뺐어요. 오로지 달리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쓰면서 사실 나이 이제 40대 들어가면은 뭐 살도 찌고 해서 취미, 뭐 살 빼기, 다이어트, 등산 이런 데 관심이 이제 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글들을 쓰다가 때마침 이제 민주당의 국민경선을 앞두고 제가 과거 정치부 기자로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일대 인기를 끌었나 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국민일보 홈페이지 운영자가 갑자기 국민일보 트래픽이 늘어나가지고 뭐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또 스피커야? 해서 보니까 저희 글이 뭐 조회수가 9,000만이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팬클럽이었던 노사모 이런 데서는 제가 아주 유명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썼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도저히 회사 이름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노벤정담을 잠시 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노벤정담의 팬클럽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바깥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글을 계속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좋아 그럼 만들어라 했더니 그중에 제주꾼 한 명이 급조한 홈페이지가 바로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서프라이즈라고 했냐고 했더니 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는 그런 서프라이즈와 저희 성인 SEO를 따서 붙여가지고 서프라이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짝퉁 사이트로 동프라이즈, 남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도 생겼는데요. 1배가 나오니까 월배가 나오듯이 3배도 나옵니다. 이제 원래 이게 하나 히트를 치면 짝퉁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건데 이런 얘기를 왜 잘 안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비니즈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얘기하다 보면 쪽팔리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당시 트윗도 없던 시대에 서프라이즈가 지금의 트윗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조합원 분께서 써주셨어요. 그렇죠. 뭐 그때는 뭐 히트 상품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방해서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은 정말 무시 못할 정치 조직입니다. 항상 어떤 분야에서든지 일단 그로 인해서 뭔가 좌절과 패배를 맛보면은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라는 한나라당의 반성이 한나라당의 알바단을 만들어서까지 인터넷에 진출을 했고 또 보수 농객들 중에서 조갑제시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자기 홈페이지를 통해 지만원 뭐 이런 사람들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SNS가 기승을 부려서 박원순이가 당선됐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총선과 대선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통해서 뭐 댓글을 달든 뭐 마이너스를 누르든 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은 저희들도 그런 끈질긴 바퀴벌레와 같은 그런 새누리당의 그 음흠함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서 이사님 얼굴에 마이크를 묶는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분이요, 본인이 감정이 막 고조가 되면 소리를 갑자기 확 지르세요. 이건 마이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힘드네요. 네, 뭐 전문 방송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심하죠. 예. 한심이 아니고요, 짜증난다고요. 예, 아무튼 서 이사님 욱해서 손해 보는 일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해주세요. 아니, 욱해서 손해본 게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죠. 국민일보 정치부장을 그만둔 거죠. 뭐 욱해서이기도 하고, 사실,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게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언론사의 경우에는 부장까지는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장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조에 대한 충성심이 출세의 척도예요. 특히 언론사에서는 정치부장과 경제부장, 사회부장, 정경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세 사람은 부장 때부터 사조에 대한 충성심이 바로 밑에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조영기 목사가 저에게 뭐 충성을 하라고 충성 맹세를 시킨 건 아닌데, 싫더라고요. 근데 싫은데 이제 그때 바깥에서 모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시가 저를 꾸덕여가지고 뭐 게다가 그때 당시 그 편집국장하고 한판 붙기도 하고 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끝까지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서라도 붙어 있었어야 하는 그때. 붙어서 뭐 하시게요?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죠. 네. 지금 못 먹고 못 사십니까? 아니 뭐 그 이후로 별로 안정적이지는 못했죠. 물론 뭐 풍운아처럼 재밌게는 살았습니다만은 그냥 언론사의 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했으면은 지금쯤은 저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의 사무국장을 잠시 맡고 있는 조상훈 씨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국민일보 이사가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뭐 충성심이 없어가지고 그건 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사님의 욱하는 이 성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반대편에 있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난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야, 진짜 CA 사건의 배우자로서 한국일보 기자를 하다가 중간에 구속되기도 했던 친구인데 박승현이라고 있습니다. 나우콤의 대표이기도 했고요. 그 부친이 조선대학교 총장 박철웅입니다. 그 박승현. 저보다 연배는 조금 어려요. 근데 제가 워낙 대학을 10년 다니고 신문사에 입사를 하는 바람에 저보다 3, 4년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6년 후배들하고 같이 동기로 이제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 4년 밑에 있는 애들도 저하고 같은 이제 동기 취급 받고 했는데, 그 한국일보 기자였던 박승현이니까 알고 보니까 뉴데일리 주필이더라고요. 뉴데일리에서 그 악독한 글을 썼던 그 박승현이라는 친구가, 저는 그 박승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어디 인터넷을 서핑을 하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걔야. 야, 얘가 박철웅이 아들 박승현이 CA라고 유명합니다. 재헌이의 사건이라고. CA 사건의 배우로 지목돼가지고 한국일보 기자를 하다가 구속이 됐던 친구예요.
그래서 물론 미국 조지 워싱턴대 갔다 와서 걔는 대학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서울대 다녔었는데 잘리니까 집이 부자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 갔다 와서 뭐 석사 받아오고 기자다가 잘리니까 미국 가가지고 박사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박승현이가 지금 꼴통 중에 꼴통이 있을 줄, 정말 나 깨는 줄 알았어요. 난 그 박승현인 줄 몰랐어. 네, 눈빛에 잠깐 부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거 저는 봤습니다. 네. 집이 부자니까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이사님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기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고. 기자는 뭐 어떻게 되긴요. 뭐 그냥 된 거죠. 그러니까 왜요? 네? 기자 왜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정통 기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책망받는 이제 학자 제목으로 꼽혔죠. 지금 아무도 안 믿습니다만은 제가 웃고 지금 웃음을 참아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그 교수님들이 오판하신 거죠. 그 웃는 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은 학점이 좋으면은 공부를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면학 분위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남자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요. 지금 그 KBS 보도본부장을 했던 고모 씨 있습니다. 그 친구도 외대 영어과 출신이에요. 걔는 이제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학교를 진짜 늦게 들어와가지고 걔 8.1학번일 거야. 고모. 욕 존나게 얻어쳐먹는 있어요. 그 이명박 때.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81년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원래 뭐 무슨 신림동의 모 대학을 다니다가 78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을 입학을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서 80년에 제대를 하고 81년부터 외대를 다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85년도에 제대했는데 경향신문은 84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여하튼 그때 그 고모 씨하고 저하고 사실 톱을 다퉜는데요. 어느 날 학점을 제가 보니까 올 A인데 딱 하나가 A0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위를 하겠거니 했는데 고모가 1위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걔는 모든 학점을 다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학점이 좋다 보면은 되게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잠깐 알바 좀 하다가 다시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문사에 시험을 쳤는데 신문사 시험장이 계속 떨어져요. 이게 1차는 합격하는데 면접에서 딱 떨어지더라고. 제가 좀 뭔가 범죄형으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경향신문 입사할 때는 한 칸 낮춰가지고 출판국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합격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출판국 기자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한 3년만 하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목멍이 포도청이지 그대로 됩니까? 그때 경향신문에서는 정경문화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출판국에서 저는 말하자면 시사종합지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근로 6개월 수습 끝나고 나서 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84년도 입사해가지고 89년도까지 한 5년간 있다가 하다 보니까 신문기자가 하고 싶은데 출판국으로 입사하니까 편집국으로 안 보내줘요. 국민일보 창간되길래 그때 또 우리 또 인맥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스카웃되어 온 사람이 합동통신인가 동양통신인가 잘 모르겠다. 그 출신이 백화종 선배였는데 국민일보 전무에 부사장까지 하고 나가셨죠. 그분이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연줄로 국민일보 정치부로 가가지고 또 신문 개혁 안해서 기사 못 쓴다고 얼마나 구박을 해대는지. 그래서 내가 가슴속에다가 사표를 딱 써가지고 백화종이 얼굴에다가 그냥 확 던지고 내 그만두고야 말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그만뒀죠. 네. 그래도 한 사람이 기자로서 뭔가 구실을 하게 만들어준 선배이자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잠깐 이제 뭐 기자하다가 돈 좀 벌어서 대학원 다시 가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굉장히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님 약속은 지키셔야죠. 방송 시간 내에 또 가입하신 분들 전화하셔야 되잖아요. 명단 마저 불러주시죠. 네. 정말 이거. 명단 마저 부르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지금 태산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 저는 항상 7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아까 오전 방송을 할 때도요. 7명이
제 시간에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7명에게 전화를 다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우리 김용민 교수에게 맡기고, 왜? 김용민 때문에 가입한 거니까. 그래서 오정숙님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분들에게는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파크 파에서 점점인 거 보니까 거기 사시는 오정숙님 감사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사시는 루나 김원주님 감사드리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삼동의 푸른구름 박정환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동래구 안락 2동의 용갈 안용식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중구 유천 2동의 내일은 희망 신재홍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 제가 매우 감사드리느냐? 내일은 희망이라고 하니까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희망. 예, 죽을 때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 창현님인가요? 예, 조합창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안태원님 감사드립니다. 전남 광양시 중동 송호 2차 아파트에 니 맘대로 해라 이현대님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7분은 제가 7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희 정훈원 이사랑 같이 갑니다. 사당동에. 그때까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전화를 일일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못 집니다만은 김용민 교수가 만약 안 한다고 하면은 제가 내일이라도 다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대충 이제 슬슬 끝맺을 시간이 돼 가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오늘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청부 피살 여대생이었습니다. 그 청부를 한 재벌가의 부인이 가맹 없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호화병실에서 외출까지 하면서 살고 있다. 이게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던가요? 그게 폭로가 되면서 대화제가 됐는데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지오에서 그 여대생의 부친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페이스북에 링크를 시켰더니 어떤 분이 저는 국민TV에서 한 줄로 알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것도 못합니까? 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리면서